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정말 몇 주 동안 발벗고 나섰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보다 뭔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 만약에 말이죠. 남을 돕는 더 나은 방법. 그러니까 나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타주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겪어봤을 도움으로 인한 소진 문제에서 시작해서요. 이타주의에 대한 아주 흔한 오해를 짚어볼 거고요. 이어서 이 철학의 진짜 핵심이죠. 경청과 말의 힘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도움과 더 큰 사회적 기여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돌아보니 내 에너지는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것 같은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좋은 의도가 우리를 이렇게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바로 이 소진 현상, 번아웃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처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정말 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막 조언을 해줬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내 말을 잔소리처럼 느끼는 경우 있잖아요. 나의 좋은 의도는 어느새 간섭이 되어버리고 결국 관계는 어색해지죠. 이렇게 선한 마음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고 관계까지 망가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번아웃되는 이유가 너무 많이 줘서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주고 있기 때문이라면요. 출처는 바로 이 지점, 이타주의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오해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 관점은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돈이나 물건을 준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대신해 주는 것들. 그게 진짜 도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정말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표현이죠. 잠시 문장이 가진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죠. 우리가 미덕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행동이 사실은 어리석은 짓일 수 있다니? 이 충격적인 지적은요, 출처가 기존에 돕는다는 개념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차이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독은 절대 채워지지 않잖아요. 출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도움이 딱 그렇다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나 자신만 지치게 만드는 구시대적인 접근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주는 게 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답일까요? 출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이번 분석의 핵심, 듣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이타주의, 즉 이타행이 새롭게 정의됩니다.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해결책부터 제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옆에 조용히 앉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것.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인 셈이죠. 심지어 아주 구체적인 실천법, 바로 10대 3의 법칙이라는 걸 제안하는데요. 상대방의 말을 10만큼 들었다면 내 말은 딱 3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내려놓고 시선 맞추면서 나도 한 마디 하고 싶은데 하는 그 충동을 꾹 참아내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인 거죠. 이렇게 상대방 마음속에 충분한 공간이 생겼을 때 비로소 나의 지위가 담긴 말이 상대에게 온전히 가닿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 방법이 그렇게까지 강력할까요? 왜 물질적인 도움보다 말의 교환에 이렇게나 큰 가치를 두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게 귀해서 빵 한 조각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죠. 출처는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적인 나눔보다 한 사람의 내면을 움직이는 의미 있는 소통이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정말 강력한 문장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말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상처를 치유받잖아요. 바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만들고 관계를 쌓아가는 거죠. 출처의 관점에서 이 말의 교환이야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게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돕는 걸 넘어서 더 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강공익이라는 두 번째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랄까? 시대를 초월해서 인류에게 영감을 준 위대한 예술가나 과학자, 리더들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들이 남긴 작품과 유산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는 영속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개념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이타행이 내 주변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거라면 이강공익은 나는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좀 더 거시적인 질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상에서 어떻게 이타행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선물하고 싶은 여러분만의 이강공익은 무엇인가요?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바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돕는다는 것의 중심을 무언가를 주는 행위에서 상대방의 내면을 깊이 듣고 이해하는 행위로 옮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정말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잠시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해결책이나 물질적인 선물을 건네기 전에 당신의 온전한 시간과 주의를 기울이는 그 선물을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그 엄청난 힘에 여러분 자신도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